동생의 절망적인 구조 요청 전화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별 2개를 내려놓겠다는 극단의 각오로 벌인 마지막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국방부 인권정책단장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강서진 소장은 이미 2시간째 책상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동생 도윤이의 입대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서진은 거울 앞에서 군복을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가슴팍에 반짝이는 별 2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죠. 육군 최초의 여성 보병 소장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누나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아, 긴장되지? 서진이 차 안에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누나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0살 청년의 얼굴에는 아직 앳된 모습이 남아 있었죠. 훈련소 정문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여성 장성이 나타나자 훈련병들과 가족들이 웅성거렸죠.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오직 동생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거야. 서진이 도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입대 서류를 작성하고 신체 검사를 마친 후 마침내 계급장을 다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진은 직접 도윤이의 어깨에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었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도윤아, 잘 들어. 서진이 동생의 2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어. 이 약속은 내 별보다 무겁다.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마 군인이 되는 건데. 서진도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장 누나를 둔 훈련병이라니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형님 부럽네요. 소장님이 누나시라니. 옆에 선 훈련병이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에이, 군대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어. 다들 똑같이 힘들 거야. 도윤이 겸손하게 답했죠.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손을 흔드는 도윤이를 바라보며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동생을 지켜내겠다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동생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몇 달 후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를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매주 도윤이와 통화를 나누며 군 생활 적응 상황을 확인했죠. 처음 몇 주는 힘들다고 했지만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훈련도 잘 따라가고 있고 동기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갑작스럽게 도윤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여보세요? 서진이 받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누나,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도윤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제발 여기서 나가고 싶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도윤이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야, 강도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말해봐.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연결되지 않았죠. 서진은 즉시 부대 당직실에 연락했지만 훈련병은 취침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20년간 군 생활을 해온 경험으로 봐도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통해 헬기 지원을 요청했죠. 소장의 긴급 명령이라니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제7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며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죠. 20회 군 생활 동안 쌓인 직감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부대에 도착한 서진을 맞이한 건 당황한 간부들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소장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몰라 하더군요. 강도윤 일병을 당장 데려와. 서진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새벽 시간이라 중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서진의 목소리에 간부들이 움찔했습니다. 10분 후 나타난 도윤이의 모습을 보고 서진은 경악했습니다. 얼굴 한쪽이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도윤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서진이 다가가자 도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흐느꼈습니다. 간부들은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격투 훈련에서 실수로. 하지만 서진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이를 의무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후 곧바로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희철 대령은 이미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죠. 소장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다니. 문 대령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서진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격투 훈련 중에 동기끼리 부딪히면서 문 대령이 준비된 듯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게 거짓말의 전형적인 신호였거든요. 그럼 사고 경위서를 보여주십시오. 서진이 요구했습니다. 그게 아직 작성 중이라. 문 대령이 당황했습니다. 서진은 직접 훈련병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도윤이와 같은 분대원들을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죠.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정말 훈련 중 사고였나? 서진이 물었지만 훈련병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군 수사 경험을 쌓아온 서진에게는 뭔가 감춰진 게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그날 오후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이었죠. 서진아, 무슨 일이야?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인사기획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동생이 다쳤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고 있어요. 서진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아닌가 싶어.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진은 전화를 받으며 씁쓸했습니다. 벌써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명예요. 진짜 군의 명예가 뭔지 아십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진아, 내 앞길도 생각해야지. 소장까지 올라온 게 쉬운 일이었나?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는 도윤이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뚝거리면서도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서진은 도윤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윤아, 누나한테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봐. 서진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훈련 중 사고예요.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은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더 큰 일이 숨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도윤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도윤아,
누나를 믿어. 누나가 반드시 지켜줄게. 서진이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압력이 와도,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내 별은 누굴 지키기 위해 달았는지 잊지 않겠다고요. 서진이 부대를 떠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병 하나가 은밀히 접촉해 온 것이었죠. 김동아 일병이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도윤이 형과 같은 분대인 김동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동아는 간절했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서진은 부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동아를 만났습니다. 19살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소장님, 저희가 거짓말했습니다. 동아가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형한테 일어난 일은 사고가 아니에요.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거든요. 임대호 중사가 도윤이 형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요. 동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재미로요. 도윤이 형이 소장님 동생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질투였는지 열등감이었는지 동아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임대호 중사는 단순한 폭행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목욕탕에서, 내무반에서 도윤이 형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병들도 당했어요. 동아가 울먹였습니다. 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모르고 있었나? 알고 있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부대장도 알고 있었어요. 동아는 더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었고 물자 횡령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임대호 중사는 그 중심에 있었고 부대장 문희철 대령은 이 모든 걸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서진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임 중사가 협박했거든요. 발설하면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동아가 떨었습니다. 서진은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동아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냈고 하나씩 증언을 받기 시작했죠. 핸드폰으로 몰래 찍힌 사진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상처 사진들까지 이 모든 걸 군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진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며 사건을 반려한 것이었죠. 서진은 직접 수사기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을 증거 불충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진이 따졌습니다. 소장님, 이런 사건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할 수 있거든요. 수사기관장의 답변은 뻔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진이, 이 일 그만 접어둬.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생각해봐. 제가 쌓아온 게 뭡니까? 이런 부정의를 묵인하라고 별을 단 게 아닙니다. 군인은 조직을 생각해야 해. 개인의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전화를 끊은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2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를 향한 약속, 그리고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서진을 지탱했거든요. 서진이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 해결에 매진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증인이던 김동아 일병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한 것이었죠.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동아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냥 훈련 중 사고였던 것 같아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절실하게 진실을 털어놓던 동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동아야,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협박했나?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도 협박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아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침묵하기 시작했죠. 증언을 해주겠다던 훈련병들이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서진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훈련병들은 서진을 피하려 했고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소장님, 자꾸 이러시면 부대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문희철 대령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훈련병들이 다 위축되어 있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게 잘못인가요? 서진이 반박했습니다. 소장님 동생 일은 이미 해결됐지 않습니까? 치료도 받고 이제 멀쩡하게 훈련받고 있는데요. 서진은 도윤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도 달라져 있었어요. 누나, 이제 그만해. 도윤이가 간청했습니다. 나 때문에 누나까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도윤아,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훈련병들도. 누나. 도윤이가 처음으로 누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이가 자신에게 소리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진은 또 다른 압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연락을 한 것이었죠. 서진 소장, 이번 일로 상부에서 많이 곤란해하고 있어. 차관보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곤란하다는 건가요? 군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언론에라도 새어나가면 큰일이야. 그럼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은폐가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거야. 장군님 커리어도 생각하셔야죠.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증인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우연히 김동아 일병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동아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아가 전화해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계속 말하면 동기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자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다고.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해자들이 단순히 증인들을 협박한 게 아니라 동료의식을 이용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것이었죠. 그날 밤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별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계급장을 내려놓더라도 동생 하나 지키지 못한 채 살 순 없다.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극단의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보이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었죠.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의는 차관보 주재로 각 군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원래 정책회의였습니다. 안건들이 하나씩 처리되고 있었는데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은 차관보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예정에 없던 발언이었거든요.
국방부 인권정책단장으로서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차관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 소장, 그건 회의 후에.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서진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 인권 침해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전면 폭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했죠. 서진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의료기록, 증언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대호 중사의 지속적인 신병 폭행 및 성추행, 문희철 대령의 조직적 은폐, 그리고 이를 묵인한 상급 부대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차관보가 제지하려 했습니다. 서진 소장,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언제 하겠습니까? 서진이 차관보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며 덮으려 하고 증인들은 협박당해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서진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부대 내 불법 도박, 물자 횡령,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덮어준 지휘관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군의 명예입니까? 한 장성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소장,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군 전체가, 진짜 군의 명예는 부패를 덮는 게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침묵했습니다. 서진의 기세에 압도당한 것이었죠. 저는 지금 국방부 차관보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서진이 차관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별감찰단을 구성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십시오. 차관보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너무 성급한. 안 그러면 제 별 2개를 내려놓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서진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계급장을 만지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별을 권력을 위해 단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단 것입니다. 제 동생 일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건 이제 모든 장병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 명의 장병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차관보와 다른 참석자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진의 각오가 진심이라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만약 이 요청을 거부하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 사표를 제출하고 언론에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후 국방부는 서진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별감찰단이 구성되어 제7보병사단으로 급파된 것이었죠. 서진의 각오가 진심이었다는 걸 깨달은 상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감찰단은 국방부 감찰실장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전문 요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진도 참관자 자격으로 동행했죠. 이번에는 그 누구도 진실을 막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감찰단을 맞이한 문희철 대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았는지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였죠.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단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다시 수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방부 직속 감찰단이 나서자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김동아도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소장님.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동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찰단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임대호 중사의 휴대폰에서 불법 도박 관련 대화들이 발견되었고 부대 회계에서도 의혹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임대호 중사가 감찰단 앞에 불려왔을 때였죠. 중사 강도윤 일병에 대한 폭행 혐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임 중사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때 감찰관이 휴대폰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임 중사가 다른 간부와 나눈 대화였죠. 도윤이 그놈 소장 누나 둔 게 뭐 대수냐? 더 세게 굴어줘야 정신 차리지. 임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이것도 부인하시겠습니까? 감찰관의 차가운 질문에 임 중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임대호 중사는 도윤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훈련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간부들이 주도하는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었고 급식비와 물품비를 빼돌리는 일도 일상적이었죠. 문희철 대령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직접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감찰단장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묻혔을 겁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임대호 중사는 신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문희철 대령도 조직적 은폐 및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연루된 간부들도 줄줄이 처벌받았죠. 부대 전체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안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를 비롯한 피해 훈련병들은 안전한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되었죠. 서진이 도윤이를 만났을 때 도윤이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처음에는 누나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도윤이가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할 건 누나야.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서진이 도윤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새 부대는 정말 좋아. 간부들도 친절하고 훈련병들도 서로 잘 도와줘.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 것이었죠. 한 달 후 서진은 조용히 도윤이의 새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헬기가 아닌 개인 차량으로, 그리고 사전 연락 없이 말입니다. 그저 동생의 안부가 궁금한 누나의 마음으로요. 부대 정문에서 도윤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서진은 몰라보게 달라진 동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누나. 도윤이 뛰어와 서진을 안았습니다. 갑자기 왜 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싶어서. 어때, 새 부대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간부들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 여기서는 진짜 군인이 되는 기분이야. 도윤이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둘은 부대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누나한테 소리 지르고.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서진이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어. 그냥 참고 견디면 될 것 같았거든. 하지만 이제 알겠어. 누나가 지킨 건 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후배들이었구나.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아,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응, 누나.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서진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인권개혁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이었죠. 서진 소장의 용기와 신념이 군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앞으로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보직을 맡은 서진은 정군 차원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부대 내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했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몇 주 후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군 인권 개선 사례로 서진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죠. 어떤 계기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약한 병사를 보호할 줄 아는 곳입니다. 계급장이 높다고 해서 저절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더는 가장 약한 사람까지 지켜낼 때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군대가 정말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장병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가슴팍에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 별들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낸 약속의 증표였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사명의 상징이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도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고생 많아. 누나가 항상 내 편이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도 고생 많아. 누나 덕분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이 안전해졌어. 정말 자랑스러운 누나야.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침 하늘 아래 서진의 별 2개는 오늘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